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몰라 매일매일 달라지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마스크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기침 커플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밖에서 기침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안 끼거나 여기 턱에만 이렇게 걸친 마스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KR 블론디 카밀라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입국을 하고 자가 격리한 지 오늘 28일 5일째의 자가 격리일이고요. 외출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제 혼자 사는 스튜디오는 잠시 조금 그대로 두고 있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한국이 조금 더 이제 그런 매니징을 잘했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도 확실히 그 공항에서 여기 강남까지 올 때도 생각보다 막 그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없죠. 되게 노멀한 일상? 생각보다는 아니다, 화요일이구나. 아마 그날 오전에 공항에서 강남으로 올 때도 화요일이었는데 물론 사람이 적더라고요. 근데도 길거리나 버스 터미널에도 사람이 되게 많았고 그때 제가 올렸던 영상처럼 인천공항은 진짜 아무도 없어서 정말 조용했어요. 이렇게 터미널 1에 내려가지고 바로 들어올 정도로 되게 조용했고 근데 이제 저는 버스 시간이 너무 길게 멀어가지고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택시도 그 모금 택시 있죠. 이제 그거를 사용하기 좀 불편해서 공항철도를 타고 강남까지 왔거든요. 근데 철도를 탈 때도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 출근 시간하고 비슷해져가지고 사람이 되게 많았고 생각보다 서울 그때가 마지막 서울 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많이 안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서 조금 많이 이렇게 막 피하면서 왔어요. 마스크를 끼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항공길은 아마 진짜 확실히 점점 막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각 다른 컨트리에 있는 분들, 우리나라 교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조금씩 심각성이 짙어지니까 한국 내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외교부를 통해서 또는 이제 각 나라에다가 조금 요청을 하나 봐요. 이제 교민들을 태울 전세기를 달라는 식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인디아, 그 다음에 이번에 파키스탄, 그리고 베트남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베트남에도 호치민하고 다낭까지는 제가 좀 정보를 들었는데 그 외에는 모르겠네요. 아마 큰 공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전세기를 띄울 것 같은데 제주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은 하고 있었는데 4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말부터는 비행기가 이제 티켓이 보였는데 그 전까지는 아예 티켓이 안 보였었거든요. 심지어 에이지아나는 마일리지 측에서 구매하는 그 티켓도 갑자기 당일 캔슬이 돼가지고 없어지고 그때 당시 23일 월요일 제가 호치민에 있을 때는 그날의 비행도 캔슬이 돼가지고 아예 공항 카운터가 열리지 않았었어요. 그 이후로도 지금 스케줄표에 전혀 안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고 어쨌든 2월, 3월부터 리펀 제도 도입하고 항공권도 무제한적으로 리펀을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몇몇 외항사들이 중간에 좀 끊었다가 다시 재개하기도 했고 못 이겨내고 기울어진 항공사도 있고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셧다운을 시켜버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전세기의 방향으로라도 조금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치민에는 대한항공기가 지금 3월 30일부터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진행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4월부터 주 3회로 해서 월수금으로 지금 스케줄이 계속 잡히고 있대요. 근데 그게 4월 달까지만. 이게 4월 전체인지도 저도 잘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4월 달에는 격일로 해서 이제 주에 한 2, 3회 정도 운항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다낭 쪽에는 에어서울이 아마 갈 것 같아요. 주 1회 또는 주 2회 정도로 이 전세기가 갈 예정이고 아마 그 안에 그것마저도 지금 아마 예약을 막 넣고 있는 게 각 나라엔 한인회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아마 많이들 신청을 했다고 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민을 상대로 먼저 선착순으로 그 좌석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
어쨌든 운영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오실 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의 그 스케줄표를 확인하셔서 최대한 캔슬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약을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방향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있는 한국은 지금 생각보다 많이 편안해요. 일단은 전 필라테스 강사니까 강사로서 다른 센터에서 일을 하는 건 아마 4월까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정부의 권고하에 이제 문을 일시적으로 닫은 것도 있겠지만 그게 다시 재개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몰라 매일매일 달라지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미주나 유럽은 이제부터 더 악화될 거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최소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조금 잠식되면 이게 한 6월, 7월 이후부터는 이제 이게 경제 타격으로 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을 좀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이 바이러스가 되게 플루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아예 그 플루라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 스스로에도 힘들지만 혹시나 내가 보균자가 되어서 이것이 다른 분들에게 스프레드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고 있고 공공장소보다는 뭐 집안 내나 아주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만 활동을 해달라고 이제 이런 시에서도 군에서도 계속 이게 알림이 오죠. 이게 조금은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그냥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의료기기라든지 그런 노티스라든지 국민들 간의 그런 합심이라든지가 그래도 타국에보다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도 이제 이 강사 일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은요, 이제 폐 조직을 아주 그냥 이런 이게 뭐라고 해야 돼? 폐 조직을 파괴해서 숨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일단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것을 당연히 회복할 수 있어요. 젊거나 아직까지 면역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빠르게 이 조치가 된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데 원래 폐가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20-30% 떨어진 상태로밖에 회복을 못해요. 한번 파괴된 세포 조직이기 때문에 다시 재생하지 않아요. 그 폐 조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당연히 걸리지 않는 게 베스트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손을 씻고 공공장소에 안 가는 거잖아요. 플러스 그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이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스크를 쓰는 거니까 조금 더 이 격리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서 앉아가지고 뭐 치킨 시켜 먹고 넷플릭스 본다고 하는 게 너무 우울하고 너무 재미가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생활을 해요? 당연히 어렵죠. 근데 그런 시간을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제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저도 지금 호치민에서 3-4개월 막 놀고 거기 있으면서 그러니까 거의 화장을 안 하니까 마스크 끼면 그 화장을 하는 우리 예쁘게 화장하는 한국 나라에서는 다 망가지는 거 알아요. 이렇게 다 했는데 근데 그거를 조금 두 번째로 밀어두고 그냥 남한테 조금 스프레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걸 끼는 게 낫지 않나. 그냥 한 소리가 하고 싶어가지고 비디오를 켰고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를 조금 가까운 나라들한테는 띄운다고 하니 그 정보도 조금 더 체크를 해서 너무 타국에 계신 불안하신 분들이 없도록 조금 이 정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저의 정보나 앞으로의 제 영상이 기대가 되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